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회생을 신청하면 며칠 내로 금지 명령이 발령되죠. 개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채권자들에게 이 금지 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는 비로소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가 빚을 변제받지도 못하고요. 또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 행위를 아예 할 수가 없죠. 또 압류와 가압류 집행 같은 집행도 전부 금지가 되죠. 자, 다만 이 소송 행위는 별개인데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은 모두 금지 명령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대출을 받은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이렇게 보니까 사기 대출이 의심된다 라고 해서 채무자를 고소한다면 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 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근데 이 형사사건이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보다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이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회생을 신청해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어도 채권자가 향후 채무자의 신청 폐지라든지 회생 기각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집행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지급명령을 신청해 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받아둬도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법원에 지급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바로 금지명령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록 지급명령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회생법원에 금지명령이 있다면 집행이 되지 않으니까 든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금지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자,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등규편으로 이걸 송달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법원은 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 금지명령 결정문을 일일이 등규편으로 채권자들에게 송달하는데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우편 송달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채무자가 금지명령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지명령이 나왔어도 채권자에게 송달이 될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실무에서 보면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이나 또 보험회사에서 들어오는 보험금이 무심코 내가 평소에 쓰던 계좌로 들어왔다가 이 지급명령 때문에 그 돈이 고스란히 묶이고 뺏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미리 신경을 써 두셔야 되겠죠. 참고로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된 시점 이후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송달 이후에 변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다퉈서 자동 이체됐던 예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지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채무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거죠. 자,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명령이 100% 다 허가되는 것은 아니죠. 채무자의 대출금이 전부 최근에 몰려있다거나 또 대출받은 돈을 도박에 썼다거나 재신청 사건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때는 신속히 개시결정을 받으면 되죠. 개시결정을 받으면 금지의 효력이 즉시 생기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의 보정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서 빨리 개시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또 설령 채권자로부터 급여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해도 중지명령이라는 또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개시결정에 중점을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금지명령이 나왔는데도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